최근에 네. 전국적으로 이제 전세 매물들이 네. 드디어 조금씩 줄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이제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이제 매물 같은 것들 이렇게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아실도 뭐 그런 것들 보여주는 것 같고, 저도 한 번씩 종종 보거든요. 서울의 전세 매물수 보면은 이게 지금 뭐 2022년 2월부터니까 딱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전세 매물 추이를 본 거예요. 진짜 급속도로 막 증가하긴 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진짜 뭔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약간 나오고 있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막 지역적으로 보면 또 좀 멀리 막 세종시로 가면은, 세종시는 뭐 다른 곳들보다 입주 물량이 좀 적어서 그런지 서울보다는 전세 매물이 조금 더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저기 전라도 광주로 가면 여기도 뭐 되게 진짜 티끌만큼 조금 줄은 모습이고요. 대전으로 가면 광주보다는 조금 더 줄은 모습이고요. 또 부산으로 가면 부산도 뭐 진짜 조금, 이거는 줄었다 하기 참 애매한 수준이긴 한데, 인천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은데 또 인천으로 가면 인천도 조금 줄었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줄었다기보다는 그냥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울산도 비슷하고. 그래서 모든 지역이 뭐 다 줄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이 약간 주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이거를 바닥이라고 뭐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약간 신호탄 같은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실 지금 준 거보다 지금 늘어난 그 크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 준 거는 진짜 뭐 한 10%도 안 되고 한 3%밖에 안 되는데, 늘어난 거는 진짜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줄었을까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많이 늘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기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왜 늘었냐라고 보면 저는 크게 한 3가지 요인들 때문에 늘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갑자기 전세 물량이 진짜 폭발적으로 늘었을까요? 갑자기 공급을 많이 해서?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평소보다 뭐 평소에 뭐 예를 들어서 막 3만 세대 공급하는데 지금 그거보다 10배를 공급했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한 2만 4천에서 5만 4천이니까 2배수로 갔잖아요. 네. 공급 물량이 그렇게 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공급을 한 주체가 기존 기축 매물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1주택자분들이 2주택마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또는 뭐 2주택자분들이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여기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얘를 팔려고 내놓는 거죠. 내놓고 본인은 집을 사서 가는 게 아니라 임차로 더 저렴한 전세를 가거나 월세로 이사 가거나 좀 더 먼 곳으로, 그냥 저렴한 곳으로 가야지 하고 얘를 정리하려는 거죠. 근데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게 매매로 나왔다가 안 팔리니까 동시에 전세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던 집이 이게 다 지금 전세로 나오니까 얘가 공급을 해준 역할을 일부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일부가 아닐 수 있죠.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전세보다 월세 수요로 이제 많이 간 부분, 그로 인해서 전세가 안 나가고 적재되어서 그냥 계속 있는 거죠. 원래 시간이 지나면 적당하게 좀 소화가 돼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평소보다 공급이 또 조금 있던 부분들도 있죠. 이 3가지가 버무려져서 좀 늘어났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3가지를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럼 지금은 이 3가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럼 1주택자가 이거 다 지금 매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이사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에휴 그냥 이제는 안 팔리네. 그냥 내 집 사는 거 30% 떨어졌는데 인정하고 뭐 살지 뭐. 지금 그런 분위기냐. 그거를 체크해 봐야 될 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점점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미세하게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리가 여전히 높잖아요. 아무리 뭐 고점 찍고 앞으로는 뭐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 수요에 있어서 전세 수요랑 월세 수요가 있을 때 이게 여전히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가 빨리빨리 안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폭발적으로는 좀 잘 안 내려가는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공급이 이제 과거 1년 전, 2년 전보다
올해 이제 공급이 어떠하냐. 이 입주 물량에 따라 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막 지역마다 저는 분위기가 세 가지가 버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2번은 지금 금리가 아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제끼고, 남아있는 게 1번, 3번이에요. 그 1주택자가 이 집을 팔고 자기가 임차로 가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입주 물량, 이 두 가지를 좀 관심 있게 뭐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영훈님, 근데 아무튼 지금 줄고 있긴 하잖아요. 많이 늘었지만. 그건 맞죠. 네. 네. 근데 이제 올해 전망들을 보면 역전세가 네. 심화될 거다. 네. 이런 기사가 정말 많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현재 전세 매물은 줄거나 약간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네. 역전세는 계속 심화될 거라는 이야기가 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매물을 봤더니 오히려 조금 줄고 있고, 네. 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네. 이게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네. 랭구님은 올해 임대 시장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올 한 해까지는 계속 전세 가격이 이렇게 눌림 당한 상태로 계속 조금 더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매물이 느느냐 그리고 역전세가 나느냐, 이 두 개는 충분히 다르게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역전세의 개념은 뭐냐면 지금 현재부터 미래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과거 2년 전부터 그게 이제 2년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임대차 3법 진행하고 나서 그 전부터 막 전세금을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세 계약이라고 가는 게 4년을 거주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금액이 만약에 내려가 있으면 재계약할 때 내린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다시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1년 전에 계약한 사람들, 1년 6개월 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앞으로 6개월 지나면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한 사람들은 지금 이번 달부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2년 전에 계약했던 그 전세 금액이랑 지금 비교해보면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내줘야 되는 확률이 너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확실하죠. 네, 그렇지만 매물 개수가 이걸 늘어나냐 적냐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조금 다르게 바라봐주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2년 전 가격이기 때문에 역전세는 계속 그건 날 어쩔 수밖에 수가 없다.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네. 입주가 적은 지역에서 네.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는 것, 네. 이거는 그럼 바닥은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경우는 전세 가격 지금부터 앞으로 뭐 한 6개월이든 1년 정도 봤을 때 전세 가격에 대한 바닥은 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근데 네. 그거를 매매 가격의 바닥이다라고 하기는 또 애매해요. 그거는 또 조금 번외해요. 전세는 현실인데 매물이 없으면 이거 어떡하지? 전세금을 더 줘서라도 이걸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매매는 이거는 이제 사용의 가치 플러스 소유의 가치, 미래 가치를 다 합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완전 심리 싸움이니까 다르죠. 그러면 역전세랑 네. 전세 가격이 네. 다져지는 거랑은 좀 별개로 봐야겠네요. 네. 매매가도 별개고. 별개죠. 네. 영훈님, 그럼 이제 전세 가격이 좀 오르려면 네. 좀 어떤 상황이 좀 나와줘야 될까요? 전세 가격은 저는 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1순위는 금리라고 봐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지금은 금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에 들어갈 때 대부분 대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 자체를 거의 그냥 금융상품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완전 반비례 관계 있거든요. 저는 금리하고 전세 가격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체감될 정도로 오르려면 금리가 체감될 정도로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금리가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아질 거야. 그 기대 심리만 가지고 투자하는 건 주식이나 이런 건 가능하죠. 근데 그 기대 심리만 가지고 여전히 지금 이게 내가 납부해야 될 이자가 많은데 전세를 들어가야지라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기대 심리를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긴 하잖아요.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그때가 되면 월세 수요에 있던 사람들이 전세로 또 막 올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겹쳐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좀 쏠림 현상이 있죠.
지금 전세 매물이 엄청 늘어난 것도 사실은 월세로 다 가버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전세가 내려가면서 이게 더 문제가 된 게 있듯이 그 반대가 돼도 분명히 쏠림 현상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금리가 낮아지면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매매 물건을 특히 매도하려고 내놓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질 거예요. 근데 이걸 매도를 했는데 안 팔리니까 전세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3박자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 개 요인이. 정책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하면 또 조금 도움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워낙 뭐 특례보금자리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매매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 관련해서 좀 뭐 특판 상품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좀 저금리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월세 수요가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매달 돈 나가는 것보다는 전세가 더 안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도 되면 또 일로 좀 더 전세 쏠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전세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은 금리가 높긴 높으니까 빠르게 뭔가 보이지는 않겠다 싶어요. 영훈님, 근데 지금 전세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월세 전환율보다 네. 전세대출 금리가 싸지면은 네. 전세로 수요가 막 몰릴 거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이제 금리가 얼만큼 빨리 내려가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그럼 이제 전세 가격, 이 선행지표를 좀 보려면 네. 좀 어떤 걸 봐야지 저희가 빠르게 또 캐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금리를 보는 게 필요하다. 금리가 지금 며칠 전에 이제 한 번 더 올렸잖아요. 네. 미국에서. 근데 파월이 지금 되게 엄청 약해졌더라고요. 말을 하는 게.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 중요하죠. 그 매매 수요랑 임차 수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느냐, 걷어들이느냐, 이 수요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임차인들이 월세로 갈 거냐 전세로 갈 거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체크하는 게 필요한데, 월세로 갈 거냐 전세로 갈 거냐, 이거는 선행지표는 아니에요. 그 선택에 따라 그냥 움직이는 거라서 오히려 선행지표에 가까운 건 뭐냐면 금리하고 입주 물량이죠. 왜? 입주 물량은 2, 3년 전에 이미 다 발표를 한 거잖아요. 분양을 했고 언제 이게 입주가 할 거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선행지표가 될 수 있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그냥 생뚱맞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계속 그 연준에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니까 이것도 나름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죠. 영훈님, 근데 이제 최근에 계속 역전세가 이슈가 되면서 네. 아무도 막 임대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 공급자가 적어지고 네. 지금 이 시기가 또 지나게 되면 네. 반대로 언젠가 네. 전세난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언젠가는 올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PD님이 이제 희망 회로를 굉장히 빨리 돌리고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게 항상 반복되기는 하거든요. 그 바닥인 시기를 지나가면 항상 그 전세난이 와요. 그리고 이제 매매 전세가 폭발하죠, 보통은. 네. 그래서 보통은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오려면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세 매물이 많고 전세 가격이 내려간 것 중에 그 중요한 원인이 아까 금리에 있다고는 했지만, 그 금리로 인해서 누가 이게 매물을 내놨냐, 기축 아파트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매물을 내놨단 말이에요. 매도가 안 되니까 전세로 나왔단 말이죠. 이게 확연하게 줄어줘야 돼요. 아파트 단지가 한 4,000세대쯤 되는 아파트 하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 중에 한 2, 3천 세대가 전부 다 집을 팔아야지, 안 팔리네? 다 전세, 안 되면 월세,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이 숫자의 크기가 너무 커요. 이게 싹 바뀌면 진짜 많은 숫자가 사라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조금 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그 사람들의 공포심이 조금 더 사라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볼 거는 입주 물량밖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주 물량을 보고 공급이 적은 곳들은 진짜 예상한 대로 전세 가격이 오를 거고, 입주 물량 많은 곳들은 조금 더디게 움직일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이 적은 곳들은 있어요. 지금도. 네, 그렇지만 얘가 당장 우리가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입주 물량은 그 다음 순번에 해당하거든요. 기축 아파트를 다 지금 매도 내놓고 안 되면 전세 내놓는데 이게 안 사라지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적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성급하게 좀 희망 회로를 돌렸는데 네. 일단 다시 또 시장을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그래서 입점 물량 저온 것들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매매 개수, 그 물건이 오히려 전세 개수의 선행 지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매물이 얼마큼 많이 나오는지 그것들을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축 아파트의 전세 매물 개수를 체크하란 말씀이죠? 전세 매물도 괜찮은데 매물 개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왜? 이게 안 팔리니까 전세 나오거든요. 아, 근데 매매 개수가 없으면 더 나올 전세 개수가 없다는 게 확인사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매매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아. 이건 거죠. 그럼 뭐 이게 진짜 입주 물량보다 더 선행돼야겠네요. 그렇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